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사고와 보상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 신세계보상TV의 김창범입니다. 오늘은 가장 질문이 많은 합의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계산해 보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80% 이상이 염자, 타박상, 뇌진탕으로 2주, 3주 진단을 받으시고 바로 입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통원 치료로 바로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보험사 담당자가 배치가 되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얼마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같이 계산도 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뭐 2주 진단, 3주 진단 이렇게 받고 이제 뭐 1,000만 원 가능하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나 뭐 블로그를 보고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이제 제목만 읽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1,000만 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입원하고 퇴원했는데 퇴원 시점에 이제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무과실이고 소득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할게요. 자, 첫 번째 위자료가 있어요.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산정한 금액이고 상해 진단명이 있고 진단명이 있으면 상해 급수가 정해지고요. 상해 급수가 정해지면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위자료예요. 이 위자료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다 보니까 늘 불만인 부분이 위자료 부분이에요. 물론 휴업손해도 작지만 그래도 위자료는 너무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꼭 개정을 해서 좀 금액 상향을 해야 됩니다. 염자나 타박상 환자의 경우 12급에서 14급까지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 가지 않는 이상은 15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휴업손해죠.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보고 소득의 감소가 있을 때 그 손해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하지만 소득이 감소가 없다면 입원했는데도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월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상을 통해서 또 받게 되면 이중이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해주지 않겠죠. 그래서 휴업손해는 소득이 감소가 있을 때 그렇고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다 하면 그렇게 휴업손해를 포기할 게 아니고 또는 아주 가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아두셨다가 혹시나 그런 얘기를 하면 전업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바로 적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14일 입원하면 2020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해서 126만 원이 나오고요. 126만 원에서 또 85%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100%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85%가 인정되니까 107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간병비와 상실 수익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이제 염자의 경우에는 이 둘 다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치료비라고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담당자가 합의를 어느 정도 유도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메리트를 주고 금액적인 메리트를 주고 대신 지금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도록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보험사 담당자하고 직접 티키타카 하다가 얼마를 제시하고 저쪽에서 조금 내리자 해서 뭐 이렇게 양 당사자가 얘기를 하다가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얼마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으며 얼마가 적정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다만 이제 너무 조기 합의를 서두르다가 금액은 높아지는데 그 이후에는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합의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도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통원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 많이 좋아지겠다 이런 확신이 들 때 합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면 뭐 옆에 환자분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누구는 얼마를 받고 나는 얼마 받고 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건 좋지만 사람이 똑같이 다쳤다 해서 이게 똑같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소득하고 장애하고 과실에 따라 이 금액이 움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분은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좀 많이 다치신 분은 당연히 또 많이 나올 거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향후 치료비를 플러스 알파로 두고 우리가 앞에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더하면 122만 원이 됩니다. 122만 원 플러스 알파가 이제 합의금이 되겠죠. 이쯤 되면 거의 감이 오시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과연 가능할까요? 뭐 가능은 하죠. 제가 그 가능한 때를 알려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이 굉장히 높으면 됩니다. 소득이 세후 월 3천만 원 되면 가능합니다. 3천만 원 정도 되면 뭐 2주 입원했다 치면 85%하면 약 1,200만 원 넘어갈 거고요. 휴업손해만 1,200만 원 되니까 당연히 합의금도 1,200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가 진단입니다. 추가 진단이 이제 염자로 이제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입원했는데 여기 통증이 너무 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촬영을 해봤더니 디스크 진단이 나온다거나 뭐 다른 신경 쪽의 진단이 나오면 그걸로 또 뭐 나중에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인정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디스크라 해도 결국은 질병 소견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인정은 안 해줘요. 당연히 기여도 소견 나오겠죠. 기여도 소견 잡아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저쪽에서도 인정을 완벽하게 안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수 2주 진단으로 이렇게 1,000만 원 받게 된다면 저도 꼭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저도 그분을 꼭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신세계 보상TV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아직 영상이나 뭐 어떤 오디오적인 부분에서도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미흡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신세계 보상TV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